평생 동안 뇌에서 아예 인식을 못 해가지고 양쪽으로 숨을 쉬는지 한쪽으로만 숨을 쉬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 막힘이 있어요. 근데 코가 왜 막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왜 코가 막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겉으로 콧구멍이 있지만은 이 내부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체질적으로 알러지라든지 먼지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거는 왜 막히느냐. 가장 흔한 원인은 가운데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있어요. 콧구멍을 두 개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있는 비중격 연골이 다치든지 크면서 성장하면서 너무 과성장되든지 그러면서 한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어 있으면은 콧구멍이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연골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좁아져요. 그럼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코 안에 콧살이라고 하비각계라고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다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원래 예를 들어 사이즈가 요만해야 되면은 알러지라든지 뭐 체질적으로 타고나서 이게 많이 이렇게 소세지처럼 부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콧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코가 답답하게 됩니다. 또는 이게 비중격 망곡증과 요 콧살이 커져 있는 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코틀 검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콧구멍을 이렇게 한번 올려다 보세요.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면은 가운데 연골이 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보시고 벽면을 보세요. 안경 끼신 분은 안경 벗으시고 코를 만져보시다가 이게 딱딱한 부분, 골성 부분이라는 곳이 있고, 아래 이제 연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물컹물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컹물컹한 부분이 이렇게 만졌을 때 정중앙에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코가 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꺾여 있는 경우 가운데 연골이 휘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성 두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운데 연골이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이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어서 코 안을 짓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코막힘도 유발이 되지만은 요 옆을 누르면은 편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성 봄 가을에 심해지는 편두통이 있으면은 가운데 연골이 휘어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짓누르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코피가 한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출혈이 생겨가지고 코피가 한쪽으로만 많이 나는 경우, 내가 한쪽으로 연골이 휘어있나 의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코틀 테스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펴보세요. 하나로 하셔도 되는데 3개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팔자주름이라고 있는데, 이 팔자주름에다 손을 살포시 올려봐 주세요. 옆으로 한번 살짝 좀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요 안에 염조직 자체가 같이 당겨지면서 구멍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가지고 콧구멍이 좁았던 분들은 갑자기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 검사를 해봤을 때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비중격 망곡증이 있나 한번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 여부를 알아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쪽 코가 막히더라도 본인이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 아예 인식을 못 해가지고 코가 양쪽으로 숨을 쉬는지 한쪽으로만 숨을 쉬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코틀 테스트, 팔자주름을 이렇게 살짝씩 당겨 봐가지고 코가 뻥 뚫리는지 한번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상하다, 코가 굉장히 더 시원해지는 것 같네? 그럼 꼭 병원 한번 오셔가지고 내시경 검사라든지 CT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정확한 거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CT 검사와 내시경 검사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코틀 검사법을 했는데 양성이었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수술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적으로는 만 17세 이하에서는 비중격 망곡 수술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세 이후에는 이제 본인께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자가진단법의 하나로 이렇게 만졌는데 보통 이제 고라라든지 연골이 다 자라게 되면은 코끝을 만졌을 때 딱딱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또는 이제 성장기인 경우는 이게 물컹물컹해요. 물컹물컹할 때는 수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완전하게 좀 딱딱하게 자라야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분들도 코 성형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가 막히니까 비중격 망곡증 수술도 하고 싶고 기왕 하는 김에 코 성형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어린 분은 12살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가는 친구였는데 코 성형을 같이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코 성형도 보통은 이제 만 17세 이후부터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17세가 넘었더라도 요 골화가 다 이루어져야지 코 성형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또는 연골이 다 안 자랐는데 코 성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집안이 물컹물컹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빌딩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집안이 약한데 빌딩을 세우면은 결국엔 한쪽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염증 같은 거 가능성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살 눌러보세요. 물컹물컹하게 남아있는지 딱딱하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코틀 검사법과 하나는 코를 이렇게 눌러보는 치아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틀 검사법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가 이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코가 막히는 건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를 이렇게 눌러봐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비중격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이제 코 성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